네, 저희 오늘 잡주 36번째 직업을 좀 만나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직업이냐? 우리 연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직업이죠?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명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 좀 들어보셨어요, 연님? 저는 사실 안 들어봤어요. 저도 사실 안 들어봤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이너도 뭐 알겠는데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생소한 감은 있거든요. 아주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객 뇌에다가 브랜드에 대한 경험이나 체험 같은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에 브랜드 경험을 딱 인지시켜주는 약간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네요. 결국에는 마케팅도 비슷한데 소비자들 뇌 안에서 인식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품질 평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럴 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는 것은 브랜드다 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이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현 업무 부분의 질문이 되게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 경험 디자이너로 딱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사실은 화가세요. 오. 그 화가셨던 게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아빠 손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접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파슬리는 이렇게 뿌려. 참깨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되게 미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맞아요. 그런 네. 영향들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네, 해봤을 맞아요. 것 같아요. 경영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디자인과를 나왔는데 네. 경영대 수업을 막 도강을 했어요. 디자인과 경영의 사이가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찾은 게 브랜드 경험. 그러면 이렇게 궁금한 게 네네. 굳이 관련 학과를 나올 필요가 있나요? 디자인과나 경영학과 나오는 게 유리하긴 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문이 필요 없는 게 많아요. 당연히 이거 무시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실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아름다움을 캐치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아름다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시를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네. 그런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 플러스 그거를 기획할 줄 아는 어떤 기획력, 로지컬한 띵킹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기획력이 엄청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약간 타고난 감각적인 것도 필요로 하겠네요. 사실은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 감각이 좀 있어요. 네. 약간 디자이너 분들은 스스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존감이 높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자존감 없으면 사실 못하긴 하죠. 네. 그래도 만약에 나 디자인과도 아니고 막 경영학과도 아니고 근데 빅스 디자이너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준비했냐면요. 심리학이랑 행동경제 이런 것들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특히 행동경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넛지거든요. 넛지 아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단에다가 칼로리 적어놓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 그쪽으로 다니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면 다이어트 할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넛지예요.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 왜냐면 넛지가 선택을 유도하는 것은 맞아요. 선택을 유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디자이너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디자이너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새롭게 기획하고 이런 걸 좀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용하시는 뭐 프로그램은 어떤 걸 주로 좀 이용하시는지. 엄청 다양한데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부터 스케치, XD,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도 쓰고 뭐 리서치하거나 약간 분석할 때는 빅데이터 툴 같은 것도 써요. 데이터랩, 구글 트렌드, 오디피아 네. 이런 것도 가끔씩 활용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의 어도비 프로그램 정도는 진짜 네. 마스터북으로 뭐 안 보고도 이렇게 막 진짜 느낌 잘 따세요? 느낌 이제 안 따요. 이제 사요. 그래. 자 그럼 다음 질문 우리 연님 한번. 그래도 디자이너라고 하면 왠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을 꼭 잘 그려야 될까요? 10년 전이라면 당연한데 사실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그리는 거는 머신러닝도 잘 그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더 아름다운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기준이 잡혀있는 디자이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실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디자이너의 앞으로 역할이 그림만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획을 디자인에 아주 잘 어떻게 좀 살릴까에 대한 감각이 좀 네, 맞아요. 뚜렷해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앞으로의 영향을. 바른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말씀. 바르다 김선생. 바르다 김선생 같은 경우도 원래 김밥이라는 바르다 김선생 같은 경우도 되게 프레임을 잘 씌운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냥 김밥집이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김밥집 하면 그냥 뭐 재영이네 김밥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르다 김선생의 디자이너는 어떻게 인지 프레임을 씌웠냐면 거기다가 선생이랑 바르다를 넣었어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주고도 우리가 돈 내고 사 먹는 거예요. 가격이 2배 줘도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자이너의 역할이 이제는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레임을 쌓을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능력. 말로 설명이 잘 안 돼도 머릿속에 딱 아마 다들 딱 각인된 뭔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브랜드. 그러면은 디자인이랑 좀 관련은 없는데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행동경제, 넛지. 네. 두 번째는 뇌과학이에요. 말씀드린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는 비헤이비어 파이낸스. 제가 이거는 실제로 브랜드를 만들면서 이것들을 적용하면서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건데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게끔 구매 버튼 누르게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매장에서 실제로 카드 꺼내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 경제학. 행동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심리 쪽이랑 관련이 있는 학문인 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심리학은 별도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나요? 아 당연히 있긴 한데 저도 지금 공부 중이에요 사실은.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들어보니까 디자이너는 계속 공부해야 그렇죠. 되는 직업이네요. 네. 공부는 끊임이 없죠. 네. 끊기는 있어도. 네. 네. 아이고. 아까 그러면 행동경제학 그리고 뇌과학 두 가지 요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뇌과학은 어떤 학문인지? 뇌과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구독 버튼을 누르거나 구매 결정을 일어나는 것은 뇌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장의 최전방은 그러니까 뇌가 아니에요, 사실은. 의도나 행동, 판단,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것들은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뇌의 어떤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그런 뇌과학이 좀 저는 공부를 해야겠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치토스예요. 치토스가 브랜드를 리브랜딩하고 패키지를 다시 만들 때 네.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실험 참여자들을 fMRI 기계에다 넣고 네. 거기서 영상을 보게 했대요. 치토스 과자를 먹는 영상을 언제 뇌가 가장 활성화되냐면은